수사 결과물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뺀 채 경찰에 이첩이 됐어요. 이아람 중사법으로 이런 엄중한 사건들은 민간이 수사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항명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집단 항명의 수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계를 뺐어요. 왜?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집단 항명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코미디가 돌입을 해요. 해병대 수사관이 단체로 전화를 안 받아서 집단 항명이라고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보려고 저 수사단에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저기 수사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갖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다 전화 안 받으니까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저거야. 저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문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저런 식으로 처리했을지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대답이라고 한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범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보면 이게 군사법원법이 진짜 찾아보니까 이게 조문만 530개가 넘는 진짜 엄청 방대한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 그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일정한 범죄, 그러니까 사망 사고나 성추행, 성범죄 같은 것들은 민간 경찰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그걸 개정한 건데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시 그러니까 중단시키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이 사건은 답이 뻔해요. 부하 때려잡고 그 개입했다라고 하는 윗선. 지금은 김태효, 최소 김태효로 추정이 돼요. 네.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충 맥락은 비슷한 건데 지금 국정농단급의 김태효의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외교는 사실상 김태효가 하는 거고 오염수 방류까지도 김태효의 뜻이라. 해병대 사건도 김태효인 건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황이 정말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젠가 큰 건 하나 더 터집니다. 그 김태효를 보호하려고.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건 뭐냐면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도 정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큰 실수가 나면 국민한테 사과하잖아요. 윤석열이는 그 모든 게 심판 대상이야. 정권을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이잖아요. 그래놓고 하는 짓은 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민단체 보조금 다 깎겠다 그래놓고 관변단체한테는 예산 올려주는 네. 그 단체들이 다 김건희가 취임식 때 초대했던 사람들 이런 방식인 거란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사과하는 거 어려워요. 사실 나도 알지. 우리 같은 방송도 실수한 거 정색하고 사과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과 한 번 한 건은 다시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과거사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사고가 났어. 그냥 부하들한테 떠넘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정권 전체가 그래. 그러니까 사건은 항상 똑같이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가장 코멘트는 그거 아닐까요? 국회 나와서 이종섭이가 김태효랑 임성근이랑 이명박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별 3개 출신의 24년 만에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거를 결재를 할 땐 결재해줬잖아. 근데 저 결제는요
장관의 확신 같은 게 필요 없는 결재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에는 무조건 즉시 이첩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네. 뭐냐면 얘가 결재를 2개를 했다고요. 하나는 수사단이 올린 그 결재를 했잖아요. 하나는 집단 항명 수개로 올라왔을 때 결재를 또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자기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자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단 항명 수개로 결재를 한 거는 전화를 안 받아서 다 전화를 안 받아서 그리고 지금 저 결재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들어가 있는 결재를 왜 번복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네.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가능한가요?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건데 확신이 없었는데도 결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한 사람 때려잡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군대 내부에서 스스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에요. 그 군사법원법에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법의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군대가 직접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그리고 성범죄 이런 몇 가지는 군대가 스스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이 사건을 정리한 즉시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장관의 결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결재를 받았느냐? 수사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로 사인을 받은 거지. 그래 너 이제 내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첩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미비 좀 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결국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누구한테도 부어가지 말고 바로 넘겨라고 그게 정해졌게 시작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예. 거예요. 근데 군대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민간과 쉽게 표현하면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고 시작은 이거예요. 저거 사건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국가안보실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지금 수사 중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던 건이 이 사건의 발단이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김태효가 누구냐? 김건희 버금가는 실세예요. 안보실장이 잘릴 때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안 잘립니다. 김태효랑 연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윤석열 씨. 본인이 해병대 대령한테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으면 그래서 이 사단이 났으면 당연히 경로를 해야 된다고요. 쥐 고화를 막론하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 개입했냐고 화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화를 못 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는 김태효가 자기보다 더 큰 실세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왜 화를 못 냅니까? 눈치 보이는 일부 대충 눈치 보는 공감합니다. 거죠. 왜 김태효가 신내림이라도 받았대요? 왜 갑자기 김태효한테 그렇게 큰 권력이 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MB 계열의 사람으로서 김태효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같이 품고 있으면서 써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김태효가 계속 외교에서 가이드를 주는데 이걸 어떠한 한순간에 아니야 이건 내가 맞아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냥 알려드릴까요? 바지 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 꺼내야 돼. 함지적 음모론 투척해 볼까요? 네. 일본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면 근데 이미 김태효는 일본과 미국의 스파이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애잖아. MB 청와대 때도 네. 국가 기밀 갖고 나와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놈이잖아요. 그거를 연결해 준 놈이라면 거기에 한 숟갈을 얹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는 그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자 제한법 때문에 이제 최고 이자가 계속 낮아지니까 일본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러시안 캐시나 OK 저축은행이나 이런 일본계 자금들이 그러니까 다 그 회사를 청산하고 현금화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계속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네.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 라는 어떤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화가들이 정치적 화가들이 그 일본계 자금을 딱 붙잡고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이러지 충분히, 않았을까 네. 하는 어떤 만화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죠. 오염수 방류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예, 예. 윤석열이는 이해할 수 없게 일본 편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거는 정권 교체와 대선 자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그걸 같이 실행한 공범이면 어떻게 잘라요? 나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거고 네.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도 못하고 있는 거 거의 민주당 당대표급 멘트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죠. 확신이 있어서 결재한 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며 부하들에게 죄를 돌리는 국방장관을 보며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기가 막혔다. 그럼 윤석열한테도 한마디 해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면 지금 저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은 예.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승민은 지금 내가 보기에 완전히 헤어질 결심?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이 총선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못 잡은 거에 대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잘못하면 국민의힘 의석 50석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자신이 엄정 수사 지시한 사건에 대해 한마디 없다는 거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국가는요. 대통령들이 이런 상황 딱 벌어졌을 때 경로하는 게 맞다고. 왜 경로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지시가 안 먹혔거든. 대통령 지시사항, 중점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먹혔어. 안 바뀌었어. 당연히 경로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해. 근데 이미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터졌어. 윤석열이 얼마나 비열한 놈인지 알겠죠. 김태효는 곧 나야. 나를 건드려. 결국.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예요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정말 그러니까 많이 딱 듭니다. 이제 느낌이 오죠? 네. 일본 대선작이면 오염수까지 다 이해가 돼.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벗어나고 싶어도 안 돼. 이게 윤석열이 이 새끼 저번에 이대경 혁신위원장 저 이야기 비춰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미국 방문했을 때 유엔 갔을 때 윤석열이를 CIA 여성국장이 최초 여성국장이 만나러 왔었다는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물러나는 거랑 미국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 등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가 문재인 정권 끌어내야 돼. 무역전쟁이네 뭐네 해가지고 사사건건 발목 잡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를 대손자로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에이전시가 필요한 거죠. 그 에이전시 역할을 김태효가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다 이해되잖아. 오염수 방류 이렇게 쉴드 치는 이유가.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을 때 입만 털었겠냐고. 일본 놈들 IAEA도 1년에 수백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 안중근 의사가 결심을 했듯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윤석열 진짜 비열하네. 결국 사단장 제외하고 나니까 피해자가 나옵니다. 대대장. 대대장이 시킨 게 돼버려요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대대장은요 딱 군대적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대장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대대장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들이었어. 꼬리 자르기야. 대대장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반 군대 대대장이면은 저기 무궁화 2개. 중령. 아 그리고 밑에 대대장이 혼자서 지시할 수 있는 체계입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본 저도 알겠어요.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 윤성근 지금 4단장 제외 반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직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1사단장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대대장이 반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사단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병대들이 입소할 때 입대할 때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아 이제 꼭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단장은 그 사단의 아니, 제고는 자사단장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군대를 갈 때는요. 처음에 군대를 갈 때는 훈련소로 입소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가 입소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사단으로 가야 될지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분류를 해. 거기서 한 3, 4일 있어요. 나도 해병대 1사단 포항 갔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 보내래. 아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각 사단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 밑에 여단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단 밑에 이제 여단 또는 그러니까 여단 또는 연대가 있는데 그 밑에 대대들이 몇 개가 있고 그 대대 밑에 이제 특전사 같으면 제대가 중간에 하나 있고 일반 병 같은 경우는 중대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근데 사단장은 보통 별 2개짜리예요. 근데 별 달기도 힘들어요.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별 못 달아. 대령으로 끝이야. 더 이상 진급 안 시킬 건데 임성근 자체는 줄을 잘 서가지고 이번에 진급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가고 사단장 단 거야. 이런 애들을 조금만 무럭무럭 키우면은 나중에 얘 해군 참모총장까지 시키려는데 여기서 그냥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여기 관련자로 이첩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대장 뭐 저 중령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박정훈 그 수사단장이 그 분노에 차서 그 임성근 사단장을 별도로 고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 있죠. 군사법원법에서 요구하는 걸 지금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으로 막았어. 법의 취지 자체를. 그러면 나는 개인 자격으로라도 법 취지를 실현시키겠다는 이런 예.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생각이 안 났던 단어가 보충대인데 네. 보충대에 군인들을 모아 그래서 어느 사단 훈련소로 보낼 건지를 보내주는 곳 보충대. 거기서 며칠 안 있어요. 한 2, 3일 있어요. 뭐 그랬던 그다음에 것 그 같기도 사단 훈련소로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사단 내에 어떤 부대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괜히 얘기해서 미필인 것만 들켰네요. 자 여기까지 감사해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